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의 입구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손흥민을 겨누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보안팀, 지금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손흥민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한쪽 다리에 착용한 보호대가 부각되어 보였다. 저도 행사에 초대받았고 초대장을 제시했어요. 게다가 여긴 공공장소잖아요. 아니,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호텔 연회장입니다. 매니저가 코웃음 치듯 답하며 그의 보호대를 흘끗 쳐다보았다. 당신의 그 다리 보호대가 문제라는 거 모르세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죠? 이런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배회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본인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손님께서는 이미 참가 자격을 확인받으셨고. 이봐, 내가 누군지 몰라. 매니저가 스태프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대한호텔 체인 총지배인의 오른팔이야. 여기 연회장 운영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어. 일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손님들과 스태프들은 그 소란에 시선을 빼앗긴 채 멈춰 서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보안팀, 매니저가 다시 외쳤다.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사람 하나 못 치웁니까? 연회장 입구 옆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 몇 명이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다. 보안팀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눈치였다. 주변인들도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손흥민 아니야? 맞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왜 저러는 거지? 저분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서서히 사람들의 시선이 매니저에게 곱지 않게 쏠렸다. 저분이 다리를 다쳤는데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말이 돼? 안전 운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보호대는 아프니까 착용하는 거지. 그러나 매니저는 그런 반응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다. 보호대가 다른 사람한테 걸리적거리거나 혹은 망치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호되게 날이 섰다. 이번 행사에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면 문제가 된다고. 애초에 이런 상태의 사람은 들이지 않는 게 원칙이야. 이게 우리 호텔 측 정책이라고. 손흥민의 인상이 잠시 굳었다. 그도 참아야 할 선이 있다고 느꼈는지 마침내 힘주어 말했다. 지금 저를 차별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쳤고 보호대가 필요해서 착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가 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는 여전히 눈에 거만함을 품은 채 주변 사람들을 한번 휙 둘러보곤 비웃듯 입맛을 다셨다. 뭘 그렇게 과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손님들의 안전과 품격을 생각하는 곳이니까. 보호대 착용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행사 분위기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안전을 위한 건지 의심스럽네요. 손흥민의 말에 근처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도 작게나마 맞아 하고 끄덕이며 동조했다. 매니저님, 저희가 곧 행사를 시작해야 하니. 스태프 중 한 명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매니저가 벌컥 화를 내며 손을 휘저었다. 조용히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끼어들지 마. 그러자 한 관람객이 휴대폰을 꺼내 들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찍어둬야겠어. 사람을 이렇게 몰아쓰다니.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매니저의 예민한 귀에 들어갔다. 허락 없이 촬영은 삼가해 주시죠. 매니저가 곧장 그쪽을 노려보았다. 우리 호텔은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다고요. 사생활 보호 같은 소리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저렇게 대놓고 한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정작 구경꾼들을 막을 생각은 안 하시네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작고 날선 비난에 매니저의 얼굴빛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 순간 호텔 연회장 로비는 한층 더 꽁꽁 얼어붙은 듯했다. 여긴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한호텔 체인 플래티넘 지점이라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영 살벌하군. 한 손님이 조용히 옆 사람과 대화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SNS에 그대로 퍼져나가겠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 호텔이 보안과 서비스가 최고라던데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스태프가 있었다. 이번 행사가 무슨 행사라고 했지? 여기가 신제품 론칭 행사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손흥민 님도 그렇고 지금 행사용 해시태그 달린 현수막도 저쪽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매니저님이 저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결과적으로 호텔 이미지에 독될 텐데 그냥 근본적으로 이 호텔이 장애인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손님이 불편해지면 안 되는데 정책을 바꿀 마음도 없어 보이고. 저기, 저는 몇 분 뒤에 시작될 VIP 초청 세션 때문에 왔는데요. 홀 가장자리에서 다소 긴장한 얼굴을 한 젊은 여성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까부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큰 문제라도 있나요? 아, 손흥민님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매니저님이 규칙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신속하게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게 중계하듯 지금 대한호텔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도대체 왜 서울 한복판에서 이 지경이 되어야 하는 거야? 매니저가 헛웃음을 지었다. 이번 행사 하나 때문에 무슨 난리인지. 손흥민은 호흡을 고르며 조용히 답했다. 저는 그냥 행사를 보러 왔을 뿐이고 정확히는 제 지인이 출연하는 제품 발표회에 초청받아서 참석한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보호대를 차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손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매니저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장애인용 시설이나 보조기구 착용 손님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장애인용 시설이라니 내가 보기엔 그건 그냥 정형외과 보호장치 아닌가? 저기도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단지 부상 때문에 보호대를 차고 있을 뿐인데. 맞아요. 저건 지극히 개인적인 치료 목적인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관람객도 수긍하듯 말했다. 제가 규정 얘기를 했잖아요. 매니저가 느닷없이 모두를 일갈했다. 규정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어. 다만 행사에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규정이면 매니저님이 우리가 모르는 문서를 갖고 계신가 봐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아는 호텔 서비스 규정에 다리 보호대 착용자를 입장 거부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건 못 봤는데요. 내가 담당자로서 지적했으면 그게 실질적인 규정이지. 매니저는 여전히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 교통정리를 할 권한이 나에게 있음 당신으로 인해 사고라도 생긴다면 어떡할 건데요? 사고라뇨? 제가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라도 한다고 보시는 건지.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왜 자꾸 반항만 하는 거야? 본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연회장 내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카메라를 든 기자처럼 보이는 이들도 슬쩍 나타났다. 이거 기사화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하고 누군가 말하자 매니저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 웃기지 마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호텔은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뭐 단순한 논란이 된다고 당장 닫거나 안 망합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손흥민을 불렀다. 저 혹시 싸우지 말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더 다치면 어떡해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썽 나는 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재빨리 그 말에 편승했다. 보호대를 찬 사람이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니 이만 포기하시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인 듯합니다. 손흥민이 눈빛을 강하게 내보였다. 저는 이 행사에 정당하게 초대받았고 제 지인에게도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누굴 다치게 할 의도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제 다리나 조심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힐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분 말이 맞아. 이건 정말 지나친 처사다. 같은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은 이미 곧장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기세였다.
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계속 리트윗하고 있어. 한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여기 호텔 이름이랑 매니저 얼굴까지 다 찍혔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옆에 있던 친구도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보호대를 문제 삼아서 출입을 막는 건 이 호텔이 장애인 차별이나 접근성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이잖아. 게다가 상대가 손흥민이라니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뻔하지.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보기엔 매니저가 지금 뭘 건드려도 제대로 건드린 것 같지 않네. 이 이슈는 금방 퍼질 거야. 매니저님, 뒤늦게 도착한 상급 관리자인 듯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무슨 문제죠? 여기 소란이 장난이 아닌데. 아, 팀장님, 아시다시피 이 손님이 다리 보호대를 차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요? 팀장이 당혹스러워 보이며 재차 물었다. 손님이 보호대를 차고 있으면 왜 입장을 못합니까? 매니저는 좀 더 공손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굳어진 표정에서 그의 의도는 뻔히 드러났다. 팀장님, 이거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처리 중이었습. 보호대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위험도 있고 우리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조항은 알고 있는데 그건 상해나 공격 위험을 유발할 물품에 관한 거지 치료용 보호대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 혹시 불편을 겪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매니저는 팀장을 쏘아보았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행사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이면 다냐고요? 손흥민은 21번 고르고 답했다.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동등한 고객이니까 얘기하는 겁니.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 하시니.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일어서 계시지 말고 라운지에서 대기하시죠, 손님. 팀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저희가 더 확인해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매니저가 또다시 고집스럽게 반박했다. 팀장님, 잘못된 선례가 생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 저분이 휠체어나 목발이라도 짚고 있었다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팀장이 난처해하다가도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 지금 그 말을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줄 아세요? 녹음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매니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난 규정대로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 이건 끝까지 제 소신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아니, 이게 소신일 게 뭐 있어. 그저 차별이잖아. 규정 타령 좀 그만해. 호텔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규정도 아니고 본인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갑질이네. 게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에게 이럴 줄이야. 손흥민은 조용히 매니저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정말 저를 여기서 쫓아내실 겁니까?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그 다리를 다쳤다는 점이 바로 우리 호텔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매니저는 말이 점점 헛나오듯 과하게 튀어나왔다. 그럼 저를 몰래 들여보내려고 하시기라도 합니까? 손흥민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다. 저 말고 다른 부상 입은 손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보는 정상의 기준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걸 왜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해야 합니까? 난 이 호텔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 당신 같은 특별 케이스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갑작스레 갈라서자 은색 머리를 한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저는 예전부터 휠체어를 사용해 왔습. 작년에 이 호텔에서 열린 제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왔었는데 그때도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군요. 아니 손님, 지금은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맞받았다.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해요. 그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호텔 측에서는 본인 책임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어요. 우린 장애인 전용 안내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지 않았다며 발 빼더군요. 노부인의 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매니저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게 다 옛날 일입니 지금 이 자리와는 상관없잖아요. 매니저는 손살에 치듯 부정했다. 아니요, 충분히 상관 있죠. 손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접근성 문제나 차별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거들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지나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매니저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면 결국은 호텔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갈 텐데 팀장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곧장 무정의를 들었다. 본부 쪽에 연락 좀 해봐요. 지금 여기서 이슈가 발생했고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 대응이 필요합니. 당장 홍보팀도 불러주세요. 팀장님, 이거 굳이 홍보팀까지 부를 문제입니까? 매니저가 못마땅하게 물었다. 잠깐이라도 인터넷 보셨으면 알 텐데요. 이미 SNS 커뮤니티 언론사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 우리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매니저는 비웃듯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저 사람이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러자 대기하던 보안팀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했다. 매니저님, 사태가 좀 심각해진 듯합니 객실 예약 취소 문의도 전화로 들어오고 있다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매니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빨리? 그래도 호텔 이름 걸고 일하시는 분이 이런 대처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흥민이 작정하고 덧붙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이기도 합니. 그래서 관심이 몰리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시끄러워진 로비 안에서 사람들이 제각기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 최고급 호텔이라고 소문난 이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 손흥민 선수가 다리를 다쳐서 보호대를 착용했는데 호텔 측 매니저가 안전상의 문제라며 입장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납득이 갑니까? 댓글창에는 말도 안 된다. 저 매니저 큰일 났다. 이 호텔 이름이 뭐냐? 따위의 글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띄었으나 이미 사태를 돌이키기엔 늦어 보였다. 팀장은 다시 한번 매니저를 붙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매니저, 제발 여기서 그만두세. 저희가 사과하고 손님이 정상적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 이 문제를 더 키우면 호텔 측이 책임져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날 거예요. 매니저는 입술을 질끈 물었다. 제가 잘못했단 말인가요? 호텔의 체면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그건 정당한 고려가 아니라 그냥 차별입니다. 옆에서 손흥민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한 명의 고객이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건 규정이 아니라 매니저님의 편견이고요. 편견이라니. 매니저가 씁쓸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윽고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불만, 어린 목소리들과 휴대폰 플래시가 자신을 향해 일제히 집중되고 있음을 체감하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이 매니저에게 쏠린 상태에서 그가 마침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너무 앞서나 갔나 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매니저는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손님, 죄송합니. 이 호텔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사장의 안전과 품격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제 판단이 과했네요. 손흥민은 잠시 매니저를 응시하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과하시니 저도 감사합니. 저 역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호텔 측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저 호텔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덧붙였다. 노부인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 시설이 불편했던 점도 인정하고요. 더 많은 손님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연회장과 부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주변 인파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갔다. 오, 이거 진짜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물을 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니까 다행이긴 하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배우겠습. 제가 너무나 보수적인 접근을 했고
강압적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네요. 손흥민은 작은 미소를 보였다. 다행입니 저는 오늘 행사에 참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매니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보호장치가 위험 요소냐는 선입견부터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이 담담히 대답했다. 재활이나 치료 목적의 보호대, 휠체어, 목발 모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죠. 호텔 측에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해 드려보겠습. 아니 제가 직접 나서서 제도화하겠습니다. 팀장도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도 홍보팀, 운영팀과 협의해서 공식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도록 하겠습. 접근성 개선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계속 영상을 찍으며 생생한 사과와 약속 장면까지 다 담았다 라고 말했다. SNS 라이브를 진행하던 사람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 보고 계시죠? 드디어 매니저와 호텔 측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고 흥분 섞인 목소리로 중계를 이어갔다. 오늘 일로 팬들에게도 죄송합니. 괜한 논란을 일으켜서요. 매니저는 손흥민을 향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제가 몰라 뵈었습 손님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크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서로 이해가 됐다니 저도 좋습 그리고 유명인이라 이슈가 쉽게 확산된 거지 사실 저보다 더 불편을 겪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이번 기회에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은 곧장 스태프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다. 오늘 사건에 대해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교육을 실시합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정비해야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 이게 진짜 해결이지. SNS에서 이거 보고 다른 호텔들도 본받아야 할 텐데 같은 희망 섞인 말이 터져 나왔다. 매니저는 연회장의 입구에 마련된 안내데스크 옆에서 크게 심호흡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해 볼게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 사건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어디서든 처음이 중요하니까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이제 행사에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 그리고 제가 라운지 자리도 편한 곳으로 옮겨둘게요. 혹시나 다리 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안내를 자처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손흥민이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 몇몇도 박수를 쳤다. 수고하셨어요.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도 보고 배우죠. 차별은 없어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따뜻한 응원의 말이 나왔다. 행사가 끝난 뒤 호텔 측에서 바로 공지문이 나왔다. 오늘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호텔 내 모든 연회장과 부대 시설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SNS와 커뮤니티에 속속 후기를 올렸다. 드디어 대한호텔도 변화를 약속했다.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는 문제. 이제 다른 호텔들도 관심 가질 듯. 다 같이 바뀌면 좋겠네. 어떤 게시물에는 손흥민의 말이 인용돼 있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건 당연한 일임니 유명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존중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칠 뒤 매니저는 팀장과 함께 기자회견장 같은 분위기의 내부 스태프 미팅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며칠 전 손님에게 큰 무례를 범했으 저 자신도 몰랐던 차별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 이제부터라도 반성하며 직원들과 모두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중 몇 명은 눈시울이 붉어진 표정이었다. 매니저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시설 개선뿐 아니라 마음가짐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해요. 매니저는 무대 아래쪽에 자리 잡은 손흥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 덕분에 저희 호텔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 앉아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장면을 포착했다. 그날 저녁 호텔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는 새로운 접근성 정책과 관련된 공지사항, 그리고 관련 설비 공사의 일정표가 공개되었다. 모든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권리나 부상자 보호 장치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행사 마지막 자리에서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논란 없었으면 배려나 접근성을 무심히 지나쳤을 수도 있잖아요. 동료가 맞장구 쳤다. 손흥민 님도 본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 전체에 이 문제를 알린 세민이 큰 공헌을 하신 거죠. 매니저는 이를 옆에서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제야 그런 점을 깨닫다니 부끄럽군요. 유명 인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쫓아냈을 수도 있겠지. 그게 더 큰 문제였을 텐데. 손흥민이 멀찍이서 다가와 그 말을 들었는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라고 짧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책이 꼭 적용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되니까요. 매니저는 깊이 끄덕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사건의 시작과 비교해 한층 부드러워진 호텔, 로비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도 보였다. 장애인, 부상자, 노약자를 위한 전용 통로 안내 등 추가로 붙은 표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손님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역시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지만 모두가 조금씩 더 일찍 배려하고 실천했으면 해요. 오늘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팀장이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호텔을 자주 찾아주세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요구했을 뿐이고 다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겪을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이 호텔이 변화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주시할 겁니다. 매니저도 옆에서 말을 이었다. 저 역시 그런 시선을 달게 받겠습. 그리고 더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 힘이 닿는 대로 바꿔나갈 테니 혹시라도 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물론이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처럼 누군가가 지적해야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도 작게나마 박수로 응원했다. 누군가는 앞으로 호텔 업계 전체가 동참하면 좋겠다. 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저도 제 주변에 이번 일 꼭 알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하고 다짐했다. 그렇게 로비에 모인 이들은 서로 번호를 교환하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작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처럼 느껴졌다. 호텔을 떠나려는 손흥민에게 매니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 이 사건을 통해 저 자신뿐 아니라 호텔 전체가 한층 더 성숙해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보호대를 살짝 만지며 웃어 보였다. 저도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될 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변화를 이끌었다면 다행이죠.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노부인도 다가와 손흥민의 팔을 살짝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묻혔을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 것만 해도 벌써 표지판이 바뀌고 스태프들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손살에 치며 대답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예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환하게 웃으며 이번 사건이 결코 누군가 한 사람을 몰아쓰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손흥민이 조용히 로비의 문을 열고 나갔다. 여러 사람이 배웅하듯 뒤를 따라 나섰고 호텔 밖에 서 있던 일부 기자들도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호텔 로비 안에는 뭉클한 여운이 감돌았다. 매니저는 문득 로비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호텔의 품격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팀장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호텔들도 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모든 소란이 잦아든 후 SNS에는 짧은 영상 클립들이 쏟아져 나왔다. 손흥민 다친 다리 보호대 때문에 호텔 매니저와 충돌. 그러나 결국 호텔이 사과하고 시설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에는 역시 차별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손흥민 클래스 제대로 보여줬다. 진짜 중요한 건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의견이 가득했다. 한편 대한호텔 측은 추가 자료를 내놓았다. 곧 있을 모든 연회장 개보수 공사에서 장애인 및 부상자 편의를 위한 설계를 확대하고 더불어 모든 직원에게 접근성 관련 추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정말로 달라지길 이라며 기대를 표했고 일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 해 라며 건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며칠 후 손흥민은 개인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다. 여러분, 제가 그날 겪은 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일시적 이슈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저 또한 우리 사회가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호텔 측 매니저의 익명 사과 글도 화제를 모았다. 내가 보호대마저 위험 요소라며 배척하려 했던 무지함을 반성합니. 현재 우리 호텔은 변화 중이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며 그래,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고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더 이상 불편하실 일은 없도록 하겠습. 혹시 다음 행사 때 다시 방문해 주신다면 완전히 달라진 연회장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매니저가 새롭게 꾸며진 연회장 사진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 곁에서 팀장이 웃으며 거들었다. 손님 한 분, 그리고 사회의 여론이 우리를 이만큼 움직이게 했습.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결국 호텔의 품격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스태프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앞으로 더 개선될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손님들도. 그리고 우리도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호텔 내부는 새로운 결속을 다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을 깨부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 여러분도 잘 보셨죠? 한 행사 기획 담당 스태프가 막바지에 SNS 라이브를 켰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차별 없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는 듯 스태프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 호텔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늘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엔딩 멘트와 함께 라이브가 종료되었다. 호텔 로비의 조명은 이제 한층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으로 번져 있었다.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호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리를 다쳤음에도 자신과 다른 이들의 권리를 위해 굴하지 않았던 손흥민의 용기가 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친 스태프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접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주저 말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편 매니저가 슬며시 옆에 다가와 작게 덧붙였다. 여러분 앞으로 호텔의 변화를 눈여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 혹시 저희가 또 실수하거나 놓치는 게 있다면 가차없이 알려주시고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 정말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그 말에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죠. 그럼 모두 내일도 멋진 하루 보내세. 그리고 다음 소식도 꼭 지켜봐 주세.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세. 함께 해결책을 고민합시다. 카메라가 꺼지고 로비의 조명도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호텔 안팎은 전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듯 보였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결국 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길이 열렸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실은 또 다른 시작점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누군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내 사람들은 하나둘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고 온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이 소식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호텔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응원하기 위해 방문 예약을 걸었다고 했다. 호텔의 새로운 정책과 태도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의미이자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했다.